문재인 대표가 총선이 다가오고 뭐 당내 진압도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요. 이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제일 약발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표입니다. 아마 가만히 누워서 자는데 이 뭡니까 황금 호박이 덩굴째 굴러왔다. 안 그러면 제비가 박씨를 갖다가 황금 호박 박씨를 하나 갖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이 점점 세집니다. 이제 말이 세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방송하다가 목소리가 좀 커질 때 이러다가 또 방송 사고 내고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도 좀 날 때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도 이제 말이 세지고 있는데 좀 더 세게 하십시오. 한 열흘만 더 세게 하면 사고 하나 낼 것 같습니다. 이미 사고 냈습니다. 공산 주체 사상에 지배당할 국민이 없다.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요. 박 대통령을 정조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뚜렷한 역사관이 없으면 어저께 이야기했죠. 통일이 돼도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표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북한과 통일이 되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탈북을 하거나 북한 체제에 반대하겠지만 북한 지도층 중에 보면 정신무장이 자기들 나름대로 주체사상에 잘 돼가 있는 사람도 다 남아있을 겁니다. 통일됐다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뭐 처벌을 할 겁니까? 그냥 살아갈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당을 만들 겁니다. 뭐 북한당을 만들든지 공산당을 만들든지 통일되면 이제 공산당도 허용하자 하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체사상당을 만들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남측에 있는 이 다수에게 선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 내부에 한번 봅시다. 국민들 상당수가요, 사회 불만을 품고 솔직히 말하면 전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북한 사람 한 50만 명만 똘똘 뭉쳐서 선동하기 시작하면 통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로 이제 통일이 되어서 당이 북한에서 생기고 남한에서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체사상당이 생겨가지고 선동하기 시작하면 남측에 저렇게 북한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발적인 종북주의자가 제가 볼 때 남측에 한 2, 30만, 4, 50만 원 된다고 봅니다. 많게는요. 그런데 통일돼서 북한의 오리지널 종북, 예? 오리지널들과 남측의 또 북한 추종 종북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100만 명 이상의 정말 정치적으로는 가장 투철한 자기 사상에 헌신적인 그런 집단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집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양극화다부터 남북한의 무슨 격차 이런 거를 선동하기 시작하면 젊은 사람들 마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똑바로 세워가 통일되기 전에 왜 북한이 안 되고 남한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 자유시민 사회가 다른가? 왜 자유민주주의가 이길 수밖에 없는가? 북한이 겉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명하면서도 사실은 그것도 아닌 3대 세속과 인권을 탄압하는 한마디로 낙후된 후진적인 권력 추구 집단에 불과하다. 왕조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신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적인 정통성도 저기에는 하나도 없다. 소련군의 앞잡이들이었다. 그리고 애초에 북한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도 소련이 38선을 기준으로 분단을 시키면서 6.25도 소련이 남쪽을 먹어버리려고 미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침을 시킨 거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통일되면 북한 쪽에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박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는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실패한 북한의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에 우리가 지배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니요. 통진당은 뭐고 왜 해산이 되었습니까?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면서 길거리를 메운 사람은 뭐고요? 과연 새정치연합에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북한에 가서 김일성 앞에 섰어요. 몰래 북한에 가서 맨날 며칠을 북한 사회를 휩쓸고 다닌 사람이 지금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대협 한 총련요. 종북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요. 안 됩니다. 저도 그 시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이고 아는 거 많은 사람이에요. NL 주사파라고 부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한국에서 제일 먼저 써서 대중화시키기 위한 사람이 전향을 해서 지금 김영한 씨 아닙니까? 강철이라고.
있었던 일들을 다 없었다 하면 안 되지요. 저도 지금도요, 8, 9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주사파의 영역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은 지금 언론계나 뭐 문화계나 또 뭐 기업계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들 한 사람이 몇십 명 되죠. 이런 사람들이 그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물들면 잘 안 지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장점과 우월함이 회의성이 아닌 다양성에 있다는 걸 모르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 김무성 대표가 우리나라 국사학자의 90%가 좌파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서 있느냐? 대한민국의 10%, 0.1%에 해당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극단적인 편향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나 김무성 대표가 10%, 0.1%, 0.01%에 속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한마디로 국사교과서를 바로 잡고 자기 나름대로 쓰겠다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50%의 위치에 써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표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고 해도 수십 년을 수룩한 자생적 간첩들이, 자생적 종북주의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 특정한 날에 맞춰서 애 낳고 온 사람의 남편이 작년에 아시안 게임 때 북한에 뭐 황병선이 뭐니 왔다가 갈 때 그거다 대고, 예? 한국의 대통령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뭐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긴 걱정 말고 뭐 어쩌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공산 주체 사상에 지배 안 당한 사람입니까? 자, 이제요, 문재인 대표가 지적인 형평성을 상실한 채 이 세력 판도가 자신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실언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광복 70주년 그 다음에 그걸 이야기하면서 건국절 67주년 하는데, 그 말은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부분을 이제 아예 건국절로 기정사실화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 왜곡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그것을 건국이라 하지 않고 정부 수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45년 8월 15일은 2차 대전 종전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고, 48년에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건데, 그 건국을 좌편향 교과서들은 건국이라 하지 않고 그냥 정부 수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 문재인 대표는 뭔 생각이냐?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왜 대한민국이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건국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는요, 그것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 뜻있는 몇 사람이, 한국은 이시왕조가 넘어가 버리고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상해에서 지식인, 뜻있는 사람 몇십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뜻있는 사람과 함께 항일투쟁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인정을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건국은 아닌 겁니다.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요, 자, 정부가 성립이 되려면 땅을 통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뭡니까? 통치하는 땅에 사는 국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뭡니까?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 나라에 다스리는 헌법과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건국했다고 해서 건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요, 저거는 나라다 하고 남이 인정 안 하는 나라가 한 20, 30개 됩니다. 오세티아, 아파스, 이런 식으로 러시아 근처 동구권에 가면 수두룩합니다, 유럽에. 또 유럽의 몇 사람이요,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나라라고 선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주변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국민이 제대로 없고 이러면 그게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일종의 명화가 되었던 망명정부고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것은 48년 8월 15일인 겁니다.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측에는 미군이 진주해서 각기 군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일정부를 구성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정부 구성에 대해서 애초부터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남측이 유엔의 지지 아래 이 남측만 선거를 한 겁니다. 북한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 국민들 거의 다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방해하려고요. 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뭘 뽑았습니까? 재헌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재헌의회를 만들어서 그 재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정부를 구성해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수립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유엔에 의해서도 승인이 됐고 그래서 유엔이 6.25 전쟁에 유엔군을 최초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명백하게 48년 8월 15일이고요.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시초가 되었던, 단초가 되었던 역사적인 뿌리는 임시정부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 대한민국 건국절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48년 8월 15일이 67년 건국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불편하다면 굳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즉 남측의 정부는 독재 정부고 친일 정부라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항일운동을 하던 상해 임시정부만 정부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거기에 좌파 우파가 다 섞여 있었는데 좌우가 다 뒤섞인 그 정부만 인정하고 싶은 겁니까? 자,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한 공산 주체 사상에 지배당할 국민은 없다라는 말과 대한민국의 건국이 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임시정부까지 가야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한번 가려봐야 될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표 좀 큰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